네네. 됐네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질문 주신 부분이, 네. 슬라이드 자료는 아마 추후에 제공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용화된 어떤 LLM API를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별도로 직접 구현을 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용해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결국에는 데이터가 어 무결성한 상태던가 혹은 데이터의 품질이 우수한 상태여야지 어 이 LLM 서비스가 잘 이제 동작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는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고, 그중에서도 데이터 레이크하우스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LLM 기반의 에이전트가 아니고 멀티 에이전트 기반으로 해서 에이전트가 여러 개가 만들어지고 그 에이전트를 이제 활용하는, 여러 개의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사례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미나 시간표가 나와 있는데요. 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소개를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인프라 아키텍처 부분에서 레이크하우스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션 2 부분에서는 에이전트에 대한 내용으로서 하이브리드 부분과 리랭킹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식 그래프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멀티 에이전트의 효율성과 랭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엔지니어의 넥스트 커리어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패스트 캠퍼스 측에서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어 참가자 혜택, 이번 세미나의 참가자 혜택으로 어 강의료가 이제 6만 원 할인할 수 있는 좀 QR 링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만 원 할인 세미나 당일 한정으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QR 코드 활용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내용 이외에도 제가 별도로 오픈 채팅방을 QR 코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면서 필요하신 내용이나 궁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이 제가 정확히 잘 못하는데 1대1 채팅 형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뭐 궁금하신 부분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세션 1 인프라 아키텍처의 이해 부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레거시 DB, 제가 이제 레거시 DB랑 그다음에 AI 수요를 좀 대비시켜서 보여드리는데요. 전통적인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전통적인 DB로는 이제 AI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요 슬라이드 장표를 준비를 했고요. 레거시 DB라고 한다면은 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AI 시대에는 이미지나 텍스트나 아니면 로그 같은 좀 비정형 데이터들을 더 많이 다루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거고요.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는 결국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이제 데이터 레이크의 결합된 어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좀 결합된 저장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원어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값비싼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성능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데이터 레이크의 좀 유연성을 결합한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데이터 레이크여야 할까? AI 서비스를 활용하는데 왜 데이터 레이크를 활용하는 것이 좀 더 나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싱글 모니터여서 지금 채팅도 제대로 못 보는 상황이어서 네. 잠시만요. 이게 펜을 좀 지우고요. 그 AI 모델을 학습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80% 이상이 이제 비정형 데이터인데요. 이 비정형 데이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고민, 그다음 어떻게 하면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을까? 혹은 성능 측면에서의 개선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 속에서 레이크하우스라는 개념들이 점점 기업 단위에서도 많이 활용되게 된 것 같습니다. 음, 네. 어, 데이터 저장소, 레이크하우스와 이제 웨어하우스 레이크가 있는데요. 이 레이크하우스를 지탱하는 핵심 기술이 중에 하나가 이제 파켓 파일 포맷입니다. 어, 잠시만요. 파켓은 데이터의 압축률이 높고 그리고 읽기 속도가 빠른 것을 표현하는 어, 빠른 편인데요. 음, CSV나 아니면 제이슨 형태로 데이터를 많이 처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CSV 형태나 아니면 제이슨 형태로도 많이 데이터를 처리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 확장자 CSV나 제이슨 대신에 왜 파켓을 사용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제 효율성, 계속 말씀드리지만 효율성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AI 학습을 위해서 1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만약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어, 행 기반 CSV는 이런 식으로 부분자를 통해서 이렇게 마치 테이블 형태처럼 되어 있죠. 행 기반인 이제 CSV는 필요 없는 데이터까지 다 읽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열 기반인 파켓 형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요한 어떤 컬럼만 쏙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적인 선택 때문에 전체
AI 파이프라인의 속도랑 비용이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요 슬라이드, 네, 제가 싱글 모니터다 보니까 다른 내용을 볼 수가 없어서 지금 요 슬라이드에 대한 내용이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스토리지의 효율성, 행과 이제 열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음, 행 기반의 전통적인 어떤 그 방식,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던가 테이블 형태 아니면은 CSV나 제이슨 형태 같은 경우에는 압축률도 낮고 그에 따라서 이제 처리 속도도 느리게 되고요. 반대로 열 기반의 파켓 형식 같은 경우에는 어, 압축률도 높고 열 접근 방식으로 불필요한 데이터도 읽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처리 속도도 빠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또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속도인데요. 배치 처리와 스트리밍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음, 어제 발생한 데이터를 오늘 분석해서 추천해 주는 AI, 이런 거는 고객이 과연 좋아할까요? 어제 발생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다음날 처리를 해 주는 거죠. 이런 거는 고객이 좋아하지 않겠죠? 데이터가 이제 발생하는 즉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공간에다가 적재를 하고 이 적재된 데이터를 뭐 소위 말해서 뭐 AI 서비스, 뭐 추천 서비스다 하면 추천 서비스, 예측 모델이다 하면은 이제 예측 모델을 어, 돌려서 해당 결과값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형태를 더 선호하겠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배치 처리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뒷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게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배치 처리는 뭐 보통 1단위 혹은 뭐 시간 단위 혹은 뭐 분 단위 이렇게 특정한 어떤 일정한 텀이 있는 상태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이제 배치 프로세싱, 배치 처리라고 한다면은 이 스트리밍 처리 같은 경우에는 뭐 실시간성을 띠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이제 데이터를 타겟 소스에 요 원천 소스에서 타겟 소스로 전송을 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한다면은 카프카 같은 도구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카프카에서는 이벤트 드리븐 기반의 아키텍처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데이터가 어, 발생하는 즉시 이벤트를 감지해서 요거를 데이터를 이제 전송해주는 역할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AI 모델 입장에서는 이 모델 역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급을 받아서 재학습을 추론을 하는 형태로 파이프라인에 대한 고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음, 다음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데이터의 품질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레이크하우스 데이터 저장소가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레이크에서 레이크하우스라는 것으로 어, 진화했다. 근데 여기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데이터 레이크를 그렇다고 해서 안 쓰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안 쓰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데이터 레이크와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가진 특징들을 좀 결합해서 어떤 상황에 맞는 레이크하우스를 어, 만들었다라는 것이고요. DW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적인 어떤 어, 뭐 시스템을 구축한다던가 혹은 데이터 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예측 모델이나 분석 모델,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활용이 되겠죠. 잠시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어, 레이크 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열 기반의 어, 특징이 있고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의 테이블을 읽는 방식이 행 기반이었다면은 레이크 하우스는 열 기반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 AI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배치 처리를 하게 된다면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급받지 못하니까 문제가 사실 뭐 정확히 말하면 문제는 아니죠. 어쨌든 최신성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그런 아쉬움이 존재하는 거고 그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카프카라는 도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그 이외에도 플링크라던가 또 다양한 도구들도 있고 카프카 자체를 이제 활용할 수도 있지만 뭐 컨플루언트 같은 어떤 상용화된 카프카 서비스 솔루션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도 뭐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회사 혹은 뭐 비즈니스의 상황에 맞게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핵심적인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었던 것은 음,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레이크하우스가 좀 더 적합한 형태가 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데이터 레이크보다 레이크하우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 열 기반의 파켓 형식으로 데이터를 이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적재를 하고 활용을 해야 데이터의 최신성이 AI 관점에선 보장된다라는 측면을 이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품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이제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품질의 어떤 잘 정제된 데이터가 들어와야 LLM 서비스 관점에서도 생성형 AI 관점에서도 좋은 서비스, 소위 말해서 이제 리스폰스가 잘 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결국 고품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최신화된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해당 장표를 좀 작성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 되는 것이고요. 특히 또 중요한 어떤 개념은 데이터 드리프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음, 요 데이터 드리프트. 작년 데이터로 학습한 AI가 올해도 잘 작동할지 고객의 행동 패턴이 항상 변하겠죠. 그래서 데이터의 분포가 이제 변하는 이 드리프트를 감지를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재학습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이제 설계해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데이터의 분포가 변화하는지 변화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 역시 파이프라인을 설계를 해서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 데이터 인프라 관점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를 막 퇴근하고 막 세미나를 참석해서 송구스럽게도 좀 두서없이 말을 했던 것 같은데요.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계속해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그 세션 2, AI 모델링과 에이전트 설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단순 챗봇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음, 여기서 좌측을 보시면은 요거는 단순히 뭐 우리로 따지면은 API 뭐 소위 말해서 오픈 AI의 API를 콜한다던가 아니면 뭐 그 이외에 뭐 클로드나 뭐 제미나이 같은 서비스들을 이제 콜하고 거기에 대해서 프롬프트에 대한 리스폰스를 받았을 때의 챗봇의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실제 백엔드 단을 생각을 해보면은 뭐 API 서버에서 LLM 결과에 대해서 리스폰스를 받는 형태 정도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다뤄보실 거고 활용하실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고하는 시스템이라는 부분은 이제 스스로 사고를 한다라는 의미로 좀 가져와 봤고요. 스스로 사고한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LLM 서비스의 그 API를 호출하는 것을 넘어서 음, 레그 시스템이나 혹은 이제 에이전트와 결합을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이브리드 서치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벡터 DB 혹은 뭐 벡터 서치에 대해서 혹은 벡터 스페이스, 벡터 공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벡터라는 게 하나의 차원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벡터 스페이스라는 게 있고 벡터 아이고 잠시만요. 벡터 임베딩을 통해서 토큰 텍스트가 존재한다면 이 텍스트가 토크나이제이션을 통해서 토큰이 되고 아유, 이 토큰들이 다시 벡터 임베딩을 통해서 벡터 스페이스에 들어가서 의미를 유사한 의미끼리는 좀 뭔가 가까운 거리에 놓여 있게 하고 그렇지 않고 유사하지 않은 뭐 단어들끼리는 벡터 공간에서 이제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서 유사한 단어도 이제 판별할 수 있게끔 해준 그거가 이제 이런 벡터 기반의 어떤 서칭이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게 이제 아빠라는 단어가 있고 여기가 이제 뭐 아버지라는 단어가 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예를 들면 뭐 강아지라는 뭐 단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요 아빠랑 아버지는 유사한 단어니까 좀 더 가까운 거리에 이 벡터 공간 안에 존재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강아지랑 뭐 아빠 혹은 요 강아지랑 뭐 아버지는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에 위치하겠죠. 그래서 벡터 서치라는 개념이 이렇게 있었는데, 음, 많은 분들이 이제 레그를 구현하실 때 벡터 DB를 활용하셨을 것이고, 그 벡터 DB라는 것이 이 벡터 스페이스를 기술적으로 DB화 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벡터 검색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의미는 유사할 수 있지만, 키워드가 정확히 일치해야 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제품 모델명이다 하면, 제품 모델명.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벡터가 이제 벡터 서치에서 놓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제품 모델명 같은 경우는 많이 존재하는 빈번한 단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벡터 스페이스로 들어가서 이제 그 학습을 소위 말해 추론할 때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 서치에서 이제 놓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이브리드 서치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키워드 검색과 벡터 검색을 이제 결합을 이제 한다. 그 결과로 그 결과를 다시 순위를 매기는 리랭킹이라는 알고리즘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이제 쓸만한 어떤 하이브리드 서칭 솔루션이 나올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키워드 검색도 마찬가지고 벡터 검색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잠시만요. 음, 키워드 검색도 마찬가지고, 네, 벡터 검색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존에 있었던 기술들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하이브리드로 두 개를 다 사용한다라고 해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걸 활용해서 이제 검색을 해서 어, 찾는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서칭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과정을 같이 진행하시게 된다면은 음, AI 데이터 인프라를 어떤 설계하고 운영하고 그다음에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부분을 다루고 이후 부분에서는 이제 AI 모델링과 에이전트 설계 부분에서는 이 하이브리드 서치 부분을 다루시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AI 모델링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 그래프 레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레그, RAG, 뭐 Retrieval Augmented 어, 요 그래프 RAG에서 이 RAG 부분을 설명을 드린다면은 결국 일종의 음, 우리만의 위키 백과 같은 걸 만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 LLM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뭐 챗봇 형태의 프론트엔드 형태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LLM이 소형 LLM이 아니죠. 스몰 랭귀지 모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라지 랭귀지 모델도 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결국 학습을 시킬 때는 어딘가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학습을 시키겠죠. 근데 제미나이나 오픈 AI라던가 챗GPT라던가 아니면 이런 유사한 어떤 대형 그 기업들의 LLM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어떤 소위 말해서 이제 다양한 어떤 데이터들을 크롤링을 해서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기업 내부라던가 아니면 혹은 어떤 특정한 스페시픽한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한계로서 이제 나온 게 레그라는 개념이었었던 거고, 그 레그라는 건 결국에는 일종의 우리만의 미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프론트엔드의 챗봇에서 LLM에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게 바로 이제 리스폰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이 지식 백과사전을 거친 다음에 LLM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사용자 유저 인터페이스 쪽에서의 유저가 질문한 내용과 유사도가 높은 그 내용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LLM에서 다시 이제 리스폰스를 해주는 형태가 이제 레그 기반의 어떤 LLM 서비스였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 보는 것이 이제 그래프 레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사람이 어떻게 기억을 저장을 할까요? 사람은 이제 기억을 저장을 할 때,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뇌과학자가 아니어서 단어의 어떤 나열이라기보다는 요런 관계를 통해서 저장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를 떠올리면은 애플이 떠오르고, 애플이 떠오르면 예를 들면 iOS, 맥북, 그다음 스티브 잡스를 떠올리면 이 혁신을 떠오르면 아이폰, 이런 식으로 관계를 기반으로 우리 사람의 뇌는 기억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요게 바로 이제 지식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레그가 이렇게 예를 들면 회사의 어떤 사내 규칙, 사내 규정, 복리후생, 혹은 헬프데스크에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그냥 어, 업무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업무에 대한 궁금증을 담은 어떤 내용을 레그 기반으로 이제 구축을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레그가 요 책에서 내용들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형태였었다면은 그래프 레그는 일종의 문장과 문장 사이에 연결고리를 찾아내서 이런 연결고리를 찾아내서 이를 통해서 이제 그 LLM이 가지고 있는 생성형 AI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각 현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온톨로지랑 좀 유사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 레그는 그런 관계성까지 포착을 한다. 과거에는 이런 어떤 토큰 단위,
문장 단위의 내용들만을 가져왔다면 그래프 레그에서는 이 관계성까지도 고려를 한다라고 쉽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서치 부분과 어, 그래프 레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멀티 에이전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는 음, 다들 사용을 해보실 것 같아요. 실제 뭐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내 일을 대신해주는 에이전트를 만드는 게 그 일종의 과업이 되어버렸습니다. 태스크. 그래서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사람이 수행했던 업무가 이제 태스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기존에 사람이 했던 태스크를 이제는 사람이 태스크를 수행하지 않고 요 앞단에 에이전트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에이전트. 이렇게 에이전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이 에이전트가 태스크를 수행하게끔 사람이 만드는 거죠. 요런 식으로 이제 업무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한 불과 1년 만에. 그래서 뭐 저도 뭐 회사에서 이제 선배분들께서는 어 에이전트를 만들지 않으면 당장 잘리고, 그리고 에이전트를 만들면은 "우리는 2-3년 내에 잘릴 것 같다."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실제 뭐 현실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들고요. 그렇지만 또 에이전트 뭐 요즘 뭐 회사에서 많이,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지만 표현되는 게 이제 AX 전환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AX 전환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회사에서 일어나는 어떤 업무들을 에이전트화 시켜서 자동으로 굴러가게끔 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자동으로 굴러가면 이 사람이 했던 일은 점점 줄어드니까 '사람의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을까.'에 대한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는 어 단일 에이전트 형태로 많이 이제 진행을 했었다라고 본다면은,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이 LLM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단일한 에이전트가 이제 만들어졌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좀 멍청해지는 어 순간이 오게 되고, 이것을 이제 해결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분업화인 거죠. 그래서 음 이 에이전트한테, 하나의 에이전트한테 굉장히 많은 프롬프팅을 소위 말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어떤 기능 단위의 프롬프팅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이전트를 만들고 LLM 서비스는 여기에 있을 것 같고, 그게 뭐 자사 내에 있는 자사 내에서 만든 LLM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회사에서 이제 API 콜을 하는 LLM일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이 어떤 태스크를 수행할 때 여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을 것 같고, 과거에는 이제 에이전트 하나만 딱 만들었어서 프롬프팅을 하고 거기서 리스폰스를 받는 구조였었다면은, 여기 이제 LLM 서버가 있을 테고, 이렇게 사람이 있고,
사람이 어떤 태스크를 이제 줄 때, 뭐 코드 레벨로 주겠죠. 과거에는 이제 모든 일을 다 때려서 줬었다면은 그 이제 과업들을 잘게 쪼개서 에이전트 1, 뭐 에이전트 2, 에이전트 3에게 주는 형태가 되는데, 이 에이전트를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에 또 에이전트를 하나 더 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를 둬서 이 사람은 결국 요 애한테만 말하고, 요 친구가 이제 하위에 있는 서브 에이전트들한테 명령을 하더라고. 서브에 있는 하위에 있는 에이전트에서는 다시 LLM 서비스에서 어, API를 호출을 해서 프롬프팅 결과에 대해서 리스폰스를 받고, 요거를 또 예쁘게 만들어서 또 사람에게 어,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보여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해봤던 뭐 하이브리드 서치라던가 아니면 뭐 그래프 레그 같은 것들도 이 에이전트와 같이 또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뭐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고, 어쨌든 어떤 회사 내부에 있는 특정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그게 뭐 매출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비정형 데이터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내 규정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에이전트들을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어, 레그 그래프 레그 기반으로 만들고, 그거를 에이전트의 이 상위 에이전트가 서브 에이전트에게 일을 시켜서 다시 이제 결과물을 받는 형태가 이제 멀티 에이전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글 쓰는 에이전트가 있고, 뭐 검색하는 에이전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검수하는 에이전트를 따로 둬서 검색하는 에이전트는 이제 검색만 하고 검색된 결과에 대해서 글 쓰는 에이전트한테 던져주면, 글 쓰는 에이전트는 글만 쓰고 글 쓴 내용을 이제 검수해주는 검수 에이전트가 검수를 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이제 글을 유저에게 화면에 유저 인터페이스 쪽에서 보여주는 형태가 하나의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여러 개의 에이전트를 어떻게 이제 관리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위에 있는 어떤 관리자가 존재해야겠죠. 그래서 슈퍼바이저 워커의 형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관리자. 중앙에서 이제 그 관리자가 존재하고 슈퍼바이저가 존재하고, 그리고 작업을 이제 분배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뭐 작가, 검색하는 사람, 개발자. 그래서 이런 결과물들을 취합을 해서 병합을 하고 요런 어떤 결정하고 요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다 다루는 게 관리자의 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거를 다루는 하나의 뭐 라이브러리 혹은 뭐 일종의 음 코딩 레벨에서의 뭐 기술적인 도구, 그런 것들이 이제 랭그래프라는 도구를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대화하고 상태를 주고받는지를 이제 기술적으로 흐름을 제어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 랭그래프 자체의 어떤 코딩적인 가치가 중요한 것보다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었던 거는 이 슈퍼바이저라는 개념이었고요. 이 슈퍼바이저 하위에 서브 에이전트들이 존재하게 되고 이 서브 에이전트들이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서로 소위 말하는 이제 의사소통, 통신을 하면서 결과물들을 취합한다. 뭐 기술적으로는 뭐 다양한 게 존재하겠죠. 단순히 랭그래프뿐만 아니라. 네. 그리고 섹션 3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요거는 뭐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혹은 뭐 객관화된 표현들은 아닐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데이터 엔지니어의 다음 커리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려보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다 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뭐 이거는 사실 비단 뭐 데이터 엔지니어 이야기만은 아닐 것 같고 더 피부로 와닿으실 만한 뭐 직군이라 하면은 뭐 개발자 직군이 되실 것 같고요. 앱 개발자 분들이 될 수도 있고 앱 개발자 분들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획 직군도 마찬가지이실 거고요. 그리고 뭐 디자인 직군이나 다양한 직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마찬가지이실 것 같아요. 생성형 AI가 이제 지식을 축적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속도가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적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LLM 서비스, 생성형 AI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저 역시도 이제 살아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뭐 최소한 하다못해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LLM 그런 생성형 AI 서비스는 무조건 저는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엔파렌 부분을 좀 어, 활용을 하면서 사무 자동화 부분을 좀 더 노코드 툴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런 어떤 도구들도 마찬가지고 요게 이제 LLM 서비스와 결합됐을 때 굉장히 또 파급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좀 테스트해 봤었던 게 그 클로드 코드가 한번 해 봤었었거든요. 그래서 개발 직군은 아니긴 하지만 클로드 코드 기반으로 해서 좀 만들고 싶은 그 서비스가 있어 가지고 개인적인 토이 프로젝트로 한번 진행을 해 봤었는데 요게 최근에 또 찾아보니까 뭐 펜슬 대부인가? 펜슬 대부랑 요게 결합을 해 가지고 뭐 UI적으로도 코드에서 나온 게 바로 보여질 수 있고 뭐 UI에서 만든 내용을 또 뭐 코드화시킬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우수하더라고요. 클로드 코드도. 그래서 요것도 결국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멀티 에이전트 기반으로 해서 스킬셋 같은 거를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게 각각 이제 분업화된 어떤 그 코딩을 하고 뭐 개발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그 도구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범람하다 보니까 어 생성형 AI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이제 생산성이 전혀 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뭐 데이터 엔지니어 직군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엔파렌
같은 거는, 어, 그, 특정한 타겟 소스만 이제, 뭐, 예를 들면, 시크릿 키라던가 오어스로 접근만 허용이 된다면은 아주 손쉽게 접근이 되고, 해당 타겟에 있는 거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제 소스에다가 값을 보내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스케줄링도 걸 수 있고, 팀즈나 아니면 이 슬랙에도 아주 손쉽게 그 알람 메시지를 띄울 수도 있는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코딩을 해가지고, 혹은 에어플로우 같은 걸 돌려가지고, 어, 좀 배치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던 것들을 엠파렌에서는 그냥 소스들만 존재하고 사내에 한다면은 아주 손쉽게 여기서 중앙 어떤 워크플로우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어떤 데이터 엔지니어 입장에서도 활용하기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워크플로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엠파렌 같은 거라던가 뭐 클로드 코드는 하나의 예시로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이 장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음, 뭐 LLM이라던가, 뭐 ML 모델이라던가, 혹은 이제,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레이크나,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그리고 뭐 에이전트, 이런 것들이 사실 상용화된 서비스, 사스 형태로도 존재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API를 활용해서 언제든지 서버에서 호출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이제 직장인 입장에서는 회사의 자원이 풍부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가져다가 뭐 쓰면은 결과물들이 뚝딱뚝딱 나오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뭐 내용을 잘 모른다라고 하면은 독스를 예전에는 하나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야 되는데 뭐 독스의 링크를 뭐 예를 들면 제미나이한테 던져준 다음에 이거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내가 궁금한데 설명해줘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이제 프롬프팅으로 물어보면은 또 답변도 잘 해주고 그리고 뭐 어떤 뭐 독스 같은 경우에는 엔터프라이즈 이상급으로 뭐 잘 정리된 데는 거기에 이제 챗봇 서비스도 이제 홈페이지에서 운영을 해서 요 챗봇한테 물어보면 또 잘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을 접근하는 속도 자체가 너무 빨라진 것 같고 내가 알지 못하는 지식이더라도 이 생성형 AI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너무나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는 거죠. 이게 비단 이 데이터 엔지니어 직군뿐만 아니라 모든 직군들이 다. 그래서 결국엔 이 모든 거를 다 할 줄 알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요 장표를 이제 가져온 것이고요. 우리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그 과정 자체가, 어, 레이크 웨어하우스부터 그 AI 모델을, 정확히 말하면 이제 생성형 AI, 멀티 에이전트를 이제 서빙하는 것까지 과정을 다 포괄하는 것이니까요. 이 레이크 하우스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레그나 하이브리드 서치를 구성하고, 그 LLM로부터 뭐 우리가 LLM을 직접 만들 건 아니니까 기존의 뭐 오픈 AI의 API 같은 걸 호출을 해가지고 멀티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어떤 작업에 대해서 업무 자동화를 하는 그런 어떤 형태를 이제 지향하는 그 수업인 것이고, 요게 바로 어 제가 생각하는 어 1년 후 혹은 2년 후에 필요로 하는 데이터 엔지니어의 역량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음, 그래서 오늘 어, 데이터 엔지니어의 넥스트 커리어에서의 그 로드맵, 커리큘럼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설명을 드린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 오늘의 그 세미나는 하나의 블루프린트, 설계도를 만드는 좀 과정이었었다면 실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인프라를 한번 구축해 보시고요. 구축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시고 이 에이전트와 이 데이터 간에 서로 뭐 쉽게 말해서 의사소통을 하게끔 만들고 그래서 여기서 화면에서 유저 인터페이스 쪽에서 내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답변이 이제 오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 에이전트들을 이제 멀티 에이전트라고 했으니까 관리하는 이 슈퍼바이저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한번 보시면 실제 현업에서 단순히 데이터 엔지니어에만 해당되진 않을 것 같고요. 요즘 추세로 보면은 이제 마케터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 직군이라던가 아니면 일반 현업 운영하시는 분들도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부 어, 데이터에 접근하셔서 에이전트를 만드는 업무를 하시는 형태로 발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데이터 엔지니어의 넥스트 커리어라고 표현했지만, 데이터 엔지니어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자신의 그 업무 태스크들을 에이전트에게 위임해서 이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슈퍼바이저 위에 슈퍼바이저가 되는 형태로 업무가 진화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실전 프로젝트도 이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 현장에서의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공공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가져온다던가 아니면 무료로 데이터 API를 호출한다던가 아니면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거를 서빙 배치나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서빙을 한 다음에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 에이전트를 만드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 기술적인 구현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진 않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경험을 해 보시면은 실제 현업에서도 그 바로 적용 가능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KPI를 충분히 달성하실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업은 좋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내 일을 찾으면서 에이전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스트레스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 넥스트 커리어 부분에서 이 앞으로의 수업에 대한 좀 로드맵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레이크하우스를 구축해 보고 그래프 레그나 하이브리드 서치를 이제 코딩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랭그래프로 멀티 에이전트를 띄우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실전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혹은 생각하시는 어떤 어, 회사에서의 업무들을 자동화하시는 경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강사님들마다 이 사용하는 기술들이 좀 다를 것 같은데 회사와의 싱크는